자, 인천 중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네요. 선생님이 코로나 양성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또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자 라는 또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티칭 들어와 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바로 가야 연맹과 삼국의 문화입니다. 삼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보면 가야, 금관가야와 대가야, 그 다음에 굴식 돌방무덤, 무령왕릉,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도대체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하였지만 사국시대라고 우리 불리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사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OX 퀴즈로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번. 법흥왕 시기 왕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다. 자, 이거 OX. 저희 정답은 O죠? X죠. 자, 법흥왕 시기가 아니라 언제 왕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죠? 바로 지증왕 시기입니다. 지증왕.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신라 왕후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사금, 이빨이 많은 사람, 즉 연장자라는 뜻을 가진 이사금이라는 왕호를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 뇌물마립간이 처음으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대군장이라는 의미였죠. 자, 그러다가 지증왕 시기에 와서야 왕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진흥왕은 황룡사를 건립하여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자, 이거 OX. 정답은 O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 나라의 등장에 대해서 배웠고, 고구려 백제 신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그마하게 가야에 대해서 배우고 뿐만 아니라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가야라는 국가는 얘들아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어. 자,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이 뭉쳐서 형성한 어떤 동맹, 연맹 국가를 우리가 가야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영국가야, 인욱가야, 연주가야, 지용가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야들이 있었고, 이 가야가 하나의 연맹체를 구성한 것이 가야였다. 그래서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소국들이 모여있던 집합체가 바로 가야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국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장을 뽑듯이 전기 가야연맹과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각각의 반장 노릇을 했던 나라들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학기, 즉 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중심 국가는 어떤 국가였냐면 적혀있죠.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금관가야. 자, 이 금관가야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바로 김해였습니다. 김해. 자, 이후에 2학기 반장, 즉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중심 국가는 대가야였고요. 대가야의 중심지는 바로 고령이었습니다.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야. 자,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고령과 김해가 각각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차야 지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김해. 김해를 중심으로 초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관가야의 모습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각각 전기 가야 연맹과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는데, 자, 여기서 그럼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주도권이 이동하게 되었는지, 즉 1학기 반장과 2학기 반장이 왜 각각 따로 뽑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야. 그치?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으로 인해서 금관가야가 힘을 잃고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거 우리가 이미 고구려 배울 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은 고구려 프린트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 프린트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왜구들이 도망친 금관가야까지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라에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신라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구려에게, 특히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왜군들을 부수러 가는 와중에 이 왜구들이 금관가야로 도망을 쳤고, 이 금관가야에 있던 왜구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 파괴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때 금관가야가 힘을 잃고 대가야가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PPT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직접 대면 수업을 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관가야는요, 바로 법흥왕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둘 다 결론적으로 신라에게 멸망을 당한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 가야연맹의 문화는 어땠는가, 어떤 기술이 발달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바로 제철 기술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을 제작하는 기술을 말을 하는 거야. 자, 이러한 가야연맹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소국들이 모여있던 연맹 국가였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에 실패하고 사국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신라에게 멸망하고 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삼국의 고분 문화인데요. 자, 고분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무덤이란 뜻이야, 고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무덤의 스타일도 삼국시대가 전기와 후기에 따라서 모양과 스타일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전기의 무덤 양식과 후기의 무덤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 백제와 같은 경우 바로 돌무지 무덤이라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돌무지 무덤. 자, 돌무지 무덤의 뜻이 어땠냐면요, 돌무지 무덤의 뜻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듯이 바로 돌을 무지하게 많이 쌓은 무덤이야.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돌을 무지하게 많이 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무지 무덤. 자,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 있고요. 자, 고구려와 백제는 얘들아 같은 핏줄이었던 거 기억나니? 그렇지.
고구려의 주몽이 건국을 한 게 고구려고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세운 것이 백제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 사실 한 핏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무덤 양식도 비슷한데 신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무덤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냐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적어볼게요. 자, 돌무지 덧널 무덤 뭐냐면 기본적으로 돌무지 무덤인데요. 바로 덧널, 널자는 무슨 뜻이냐면 요 널자는 널판지란 뜻이고요. 덧자는 덧댄다는 뜻이야. 즉 널판지가 두 개 덧대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선 첫 번째 널판지는 어떤 널판지냐면 바로 이 관이야. 시신을 넣는 관을 첫 번째 널판지라고 하고요. 됐지? 그 다음에 나무로 자그마한 방을 만들어. 다시 한번 나무 판자로 자그마한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널판지야. 자, 다시 한번 시신을 넣는 관이 첫 번째 널,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무 방을 만들 때 사용되는 널판지가 두 번째 널. 그래서 이 두 개의 널판지가 서로 덧대어져 있다 해서 덧널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자그마한 나무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을 같이 넣어 주었다. 요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덧널 이후에 돌을 무지하게 쌓고 흙을 조금 덮어가지고 만든 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덧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은 삼국시대의 스타일이 동일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양식으로 통일이 되냐면 바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통일이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 자,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자, 말 그대로 돌방이야. 자, 입구가 굴처럼 만들고 굴식, 말 그대로 굴식이라는 건 뭔 소리야? 굴 모양인데 돌방은 돌로 방을 만든 거야. 즉 다시 정리하면 돌로 만든 방이 있는 무덤인데 모양은 굴처럼 생겼다, 동굴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얘들아, 여기서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판서를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줄 건데요. 이거는 반드시 판서를 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판서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얘들아, 여기 보시면 돌로 방을 만들었지. 자,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가면 방 벽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인테리어 용품을 사지. 자, 그것처럼 기존의 돌무지 무덤이나 돌무지 덧널 무덤과 다르게 돌로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었을 때도 이 방을 꾸미고 싶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방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의 첫 번째 특징 1번 하고 적어볼게요. 바로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 첫 번째 특징 벽화가 있다. 이거 적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얘들아 보시면 굴식 돌방 무덤은 요 무덤에 입구가 있죠. 자, 얘들아 생각해보세요. 벽화를 그리러 들어간 사람이 입구가 없어서 다시 못 나오면 어떻게 돼? 그 화가의 무덤이 되는 거지. 그 순간 그 사람은 평생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입구가 필요했을 거고. 자, 얘들아 입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굴식 돌방 무덤의 두 번째 특징 적어볼게요. 2번 도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의 첫 번째 특징은 벽화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입구가 있어서 도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특징적으로도 백제 무령왕릉 이미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벽돌 무덤 양식이다 라는 것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었죠. 자, 이제 삼국의 불교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불교 문화인데요. 이 삼국 불교 문화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통합에 기여했다라는 사실을 가볍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왜 불교가 왕권 강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왜 불교가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교엔 얘들아 윤회라는 사상이 있어요. 윤회. 자, 윤회라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이번 생에 내가 잘 살면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번 생에 내가 나쁘게 살면 다음 생에 나쁜 걸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정말로 선행을 베풀고 애들한테 잘해요. 친구들한테 잘 챙겨줘. 그럼 다음 생에 대통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애들 막 삥 뜯고 때려. 그럼 다음 생에 지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바로 우리가 윤회라는 불교 사상인데 자, 왕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런 식이야. 자, 내가 이번 생에 왕인 이유는 저번 생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야,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다음 생에 잘 살고 싶으면 다음 생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요런 식으로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을 설득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었죠? 자, 국가 통합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었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고. 자,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금동 연가칠련명 열애 입상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우선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연가칠련이라고 명자는 새기다라는 뜻이야. 새겨진 금동으로 만든 입상, 서있는 열애는 부처란 뜻이야. 그래서 서있는 부처상이다 라고 이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화재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광배를 표현했다는 거. 광배. 그래서 뭐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광배근이라고 알 텐데 그 광배가 아니라 빛 광자에 등 배자야. 그래서 우리가 후광이라 그러지. 후광. 그래서 등 뒤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후광, 광배, 등 뒤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문화유산의 특징은 이 광배, 즉 이 입상을 뒤집어 보면 글씨가 적혀있고 이것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야. 자, 연가 7년 기민년에 고구려 평양의 주지스님과 제자 40인이 함께 1000개의 불상을 만들어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로 했다. 이는 그중 29번째 불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을 보겠습니다. 자,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자, 우선 미륵사지 석탑 적어볼게요. 미륵사에 있는 석탑을 의미해요. 자, 미륵사지 석탑의 특징은요, 바로 가장 규모가 크고요,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석탑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굉장히 일제시대에 파괴가 되었었는데 이걸 최근에 복구를 했거든요. 이 영상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륵사지 석탑.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이른 시기에 되었고 백제의 석탑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모전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모방했다. 전탑 양식을 모방했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경주 분황사란 절에 있는 모전, 즉 벽돌탑을 따라한 석탑이란 뜻인데, 자, 얘들아, 벽돌은 원래 진흙을 틀에 넣고 굳힌 다음에 구워서 만들죠. 자,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반면에 모전, 벽돌탑을 어떻게 따라했냐면 더 빡세고 힘들게 만들어. 어떻게 했냐면 돌덩이들을 벽돌 모양으로 깨트려요. 대단하지? 다시 한번, 돌을 벽돌 모양으로 하나하나 깨트려서 만든 것이 바로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야. 대단하죠?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조금만 실수해도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런 문화유산이 있다.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배웠고요. 자, 첫 번째로 가야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야연맹과 후기 가야연맹을 분리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느 왕에게 각각 멸망했는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분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의 전기 양식은 돌무지 무덤, 신라의 전기 모델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다. 하지만 이 삼국시대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공통적인 양식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굴식 돌박 무덤이다. 자, 굴식 돌박 무덤이었고, 골식 돌박 무덤의 특징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벽화가 있다는 것과 도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삼국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죠. 저 기억이 날 거야. 고구려는 금동 연가칠련명 열애 입상, 그 다음에 백제는 미륵사지 석탑, 신라는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분 조금 넘게 동안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혹시 헷갈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자,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